221페이지 59번부터 제 4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21페이지 59번입니다. 배소강하고 비교한 소결광의 특징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소결광은 배소광이나 하소광보다는 온도가 가열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배소광과 비교한 소결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결광 충진 밀도가 배소광보다 크다. 그렇죠. 소결광은 왜냐하면은 열을 가해 가지고 더 단단하게 한 겁니다. 배소광은 완전히 열을 가해 가지고 작업을 충분히 한 것보다는 어떤 목적에 맞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결합 정도가 소결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소결광 충진 밀도가 배소광보다 크다. 맞습니다. 소결광은 분말 형태 일반 배소광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분말 형태가 잘 결합이 되었으니까요. 그 대신에 거기에 수분이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기공도는 큽니다. 빠른 기체 속도로 날아가기 쉽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결광 충진 밀도 크고 분말형 배소광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기공도가 크고 배소광보다 비교적 단단하며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 배소는 그러면 뭐냐? 00점 이하 고온도에서 화학 조성,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위해 가열하며 하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광석 중 황과 비소 등 유해 불순물 등의 제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소, 광석 가열로 수산화물, 탄산염처럼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 이산화탄소, 주로 여기에서는 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산화광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소도 또 배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소는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생펠릿 제조. 그러니까 0.1mm의 철광석 가루, 아주 미세한 가루를 새알처럼 둥글게 할 때는 수분을 혼합 필요합니다. 소결 급광장치, 급광이라는 건 제가 많이 그랬으면 급이라는 것은 공급이라는 뜻이고요. 광은 광석이랍니다. 광석을 소결할 때는 공급해 줘야 되겠지요. 그 장치가 뭐냐면 드럼 피드라든지 호프라든지 셔틀 컨베이어이며, 체는 말이죠. 이게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 소결 급광장치가 아닌 것은 이랄 때는 이 여러가지 중에서 체를 보기로 들었다면 체는 급광장치가 아닙니다. 철 예비 처리, 선광, 분쇄, 소결 등입니다. 미분 철광석 소결할 때의 의사 입학, 의사라는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의사라는 거는 임시라는 뜻이든지 진짜가 아니고 약간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결한다는 것은 완전히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아니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철광석이 완전 환원될 때까지는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최종적으로 덩어리로 만든 것은 아니고, 철광석이 환원이 잘 되도록 일시적으로 그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의사입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회수율의 증가, 생산성 증가입니다. 원 단위의 증가는 파이넥스처럼 철광석 가루를 그대로 넣어서 녹이는 것이 훨씬 원 단위는 감소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 단위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는 참 감소합니다. 원 단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기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보다는 코크스를 적게 써도 재련이 잘 됩니다. 자, 222페이지입니다.
이 금속을 비중으로 구분할 때 4.5 이하 경금속을 4.5 이하를 경금속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루미늄 2.7, 마그네슘 1.7, 타이타늄 4.5, 베릴륨 1.85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2차전지에 각광받는 리튬도 물보다 가볍습니다. 이거는 2번 표면이 단단하고 내부가 회주철로 강인한 성질의 표면이 단단합니다. 내부는 회주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표면에 주철을 만들 때는 쇳물을 녹여서 주철을 만들 때 그 표면이 빨리 냉각되도록 해주면 단단해집니다. 거기에 뭐 어떤 금속을 얹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표면을 차가운 물질을 얹어가지고 빨리 냉각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표면이 단단하다, 급냉해서 단단하다 해서 이걸 칠드라고 합니다. 칠드 주철입니다. 칠드 주철 거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주물 일부 전체 표면 높은 경도 및 내마모성을 얻기 위해 금형에 접해서 주철 용탕을 응고할 때 급냉시켜서 제조하는 주철 주물입니다. 롤러, 차축, 실린더, 라이너 등에 사용합니다. Fe3C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Fe3C는 단용어로는 금속간 화합물입니다. 또는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왜 금속간 화합물이냐면 철새 원자와 탄소 원자 한 개가 화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입니다. 간단한 원자 정수기죠. 철 원자는 3개, 탄소 원자는 1개. 높은 경도, 불안정 조직, 치성이 높고 요거는요 둥근 형태의 구상, 거물 모양의 망상, 그 다음에 입자 모양의 입상, 요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멘타이트는 무조건 조직이 흰색 조직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무조건 흰색 조직인데 구상, 망상, 입상 등 조직 구조는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공석강은 폴라이트인데 배율이 낮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검은색이고요. 높을 때는 흰색, 검은색 이렇게 청상 조직입니다. 혼합 조직입니다. 그 혼합 조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라벨라라고 합니다. 3번 자기 변태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Fe3C의 자기 변태는 A0 210도씨입니다. 공석 변태 A1 강의 변태입니다. 723도입니다. 순철의 자기 변태는 A2 768도씨입니다. 순철 동소 변태는 A3와 A4가 있는데 A3는 910도, A4는 1400도씨입니다. 자, 5번 전자석 자극 철심은 순철을 사용했으나 자심은 교류가 자기장에만 사용될 때가 많아 이력 손실, 자기 이력 손실이 이제 많았습니다. 자기 이력 손실이나 항자력이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이력 손실 요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말하면 요런 겁니다. 모터를 우리 돌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스위치를 온하면은 바로 돌아가면은 효율이 높겠죠. 바로 안 돌아가고 조금 있다 돌아가겠죠. 효율이 조금 낮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 또 이제 끌 때 스위치를 오프 해버리면 바로 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탄력에 의해서 한참 동안 움직입니다. 이럴 때 손실이 있겠죠. 자기한 이런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자기 이력 손실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자기 이력 손실, 항자력이 적어야 되겠습니다. 맴돌이 전류 손실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이는 강이 규소강입니다. 철에다가 SI 함유한 거, 페로실리콘 또는 규소강이라고 합니다. 규소강은 규소를 1 내지 5% 포함하는 강으로 투자율이 높고,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면 자기장이 잘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투자율이 높다고 합니다. 코일, 편심, 차량의 용시철 등에 사용하는 특수광입니다. 자, 주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비중은 C와 SI가 많을수록 적습니다. 맞습니다. 용융점은 CSI 많을수록 높은 게 아니고 낮습니다. 화합탄소가 적으면 투자율이 큽니다. 내식주철은 연산과 질산에 강하다 이라는데 내식 중 부식이 잘 견딜 수 있지 염산, 질산은 굉장히 독합니다. 여기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주철에 CSI 등이 함유하면 용융점이 낮아지고요. 내식주철은 부식에 잘 견딜 수 있는 합금주철이지 염산과 질산에 강한 게 아닙니다. 저구리주철, 니레지스트, 고크롬주철, 고규소주철 등이 여기에 뭐냐면은 내식주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23페이지입니다. 7번 고강도 초초두랄루민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글쎄 강도가 굉장히 높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요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크게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마그네슘 합금계가 있고 여기는 구리 대신에 아연이 들어간 마그네슘이 두랄루민이기 때문에 이걸 아연 두랄루민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강도는 굉장히 높은데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보다 뭐가 떨어지느냐면 내식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걸 꼭 알아두세요. 자,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최저의 강도가 아니고 최고의 강도를 갖습니다. 초초두랄루민을 기호로는 ESD라고 합니다. 엑스트라 수퍼 두랄루민. 이게 자연균열 발생 정량에서 크롬 또는 망간 첨가를 해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연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강도는 높은데 균열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초두랄루민은 주원소 알루미늄에 구리도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주축이 아니에요. 1.5 내지 2.5%. 아연이 7 내지 9% 주축입니다. 초초두랄루민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중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보통 두랄루민 주 합금 원소는 구리입니다. 이거는 구리가 아닙니다. 아연이 구리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초초두랄루민 딴 말로는 아연 두랄루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식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9번 황이 적은 선철 용이하여 구상흑연주철 제조할 때 흑연 구상화 또는 이걸 접종제라고 합니다. 이걸 넣음으로써 흑연이 둥글게 뭉쳐집니다. 굉장히 기계 재료처럼 강해집니다. 접종제는 중심핵을 인공적으로 부여하는 물질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이다 하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접종제다. 11번 다음 금속 재료 중 경질 자성 재료, 연질 자성 재료와 경질 자성 재료가 있는데 SI 강판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연질 자성 재료고 니오디뮴이라고 합니다. 니오디뮴 요 히토류인데 여기 대표적으로 영구 자석 재료이며 경질 자성 재료입니다. 경질 자성 재료는 이거 히토류계죠. 그 다음에 알리코 자석 그 다음에 페라이트 자석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경질 자석은 알아두시고 자, 강비금속 개점으로의 설명이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강철 내부에 존재합니다. 내부에 열 처리로 완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금속 개점물 제거가 중요합니다. 비금속 개점물은 D가 아니고 N입니다. 단조 아변 작업할 때 균열 일으키며 고온 매짐 일으킵니다. 비금속 개제물은 A계, B계, C계, D계 또는 DS계가 있습니다. A계는 가공으로 점성 변형된 것인데 황화물과 규산염입니다. 그 중에서도 A1계가 황화물이고 A2계가 규산염입니다. B계는 가공 방향으로 집단을 이루어
불연속적으로 입상의 계제물이 배열된 것인데 이거는 알루미나가 대표적입니다. C기계는 점성 변형되지 않고 불규칙적 분산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입상산화물입니다. D기계는 구형 산화물계로 변형 안되며 모가 나거나 구형으로 가로 세로비가 분의 세로비가 낮고 흑색이거나 푸른색이 돌며 방향성이 없이 분포되어 있는 입자들입니다. DS계는 단일 구형 산화물입니다. 자, 요런 것들인데 요런 거는 뭐 여기 우리가 이론 시험에는 사지선다로 나오겠지만 금속재료 산업기사 필답 시험 할 때는 A계, B계, C계, D계 주성분 써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224페이지 13번입니다. 금속 기지에 약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의 비금속 입자가 금속과 합금 기지 중에 분산됐다. 그 내열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썰맷입니다. 요거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썰맷은 분말 야금의 금속과 세라믹은 비금속입니다. 두 개가 결합된 거기 때문에 썰은 세라믹이고 메탈은 메탈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주세요. FRM은 Fiber Reinforced Metal 해가지고 섬유 강화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프는 이거는 소결 분산 강화 합금입니다. 소결을 영어로 신트라고 하거든요. A는 알루미늄, P는 파우더 가루입니다. 소결 분산 강화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켈밋은 많이 했지요. 구리, 납계,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자, 재료 시험할 때 연마하는 금속을 양극으로 하고 녹지 않는 금속을 음극으로 하여 전해액에서 연마하는 작업. 그래서 이걸 전해연마라고 합니다. 양극, 음극을 두어가지고 전해액에서 연마하는 작업입니다. 기계적 시험 중 압축시험으로 측정 불가한 것은 인장시험이나 압축시험은 항복점, 탄성계수 비례한 데 두면 됩니다. 이거는 만능재료 시험기 이런서 하는데 용해계수는 기계적 시험하는데 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항복점이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가할 때 응력이 탄성한도를 넘는 어떤 값이 이렇게 이 탄성한도를 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탄성한도 이내에서는 재료에 힘을 가했다가 놔버리면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제 탄성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외력을 거의 전가하지 않더라도 이 늘어난 탄력에 의해서 영구 변형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탄성 한도를 넘은 어떤 값을 항복점이라 하고 이 항복점은 이제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산처럼 되어 있는데 산 꼭대기는 상부 항복점, 골짜기 아래쪽에 있는 건 하부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항복점은 yield 포인트라서 Y로 표시합니다. 탄성계수, 용수철 내릴 때 필요한 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탄성계수이며 탄성률 또는 탄성계수는 고체력학에서 재료의 강성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비례한도, 물체 하중가하면은 어느 범위에서는 이 응력과 힘을 가하는 거하고 늘어나는 게 일정한 걸 말합니다. 응력 비틀림이 생기며 이 관계는 응력이 어느 일정한 값에 달하기까지는 정비례합니다. 이 정비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응력의 최대한을 말합니다. 비례한도. 그 다음에 유류화재 발생하여 불 꺼야 할 때 적합하지 않은 소화설비는 수통은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건조사나 이산화탄소 설비나 할로겐 소화설비입니다. 할로겐 이것도 이제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래 물하고 기름하고 작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불을 끄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대용량포가 있습니다. 물이라도 막 워낙 세게 막
뿜는 게 있습니다. 대용량포가 있습니다. 그 포항의 흰남로로 물이 그때 한때 가득 차가 저 인덕에 건물 밑에 물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뽑을 때 울산에서 대용량 방사포가 왔습니다. 이게 동시에 물도 한꺼번에 많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수통은 안 되겠죠. 할로겐은 제가 말했지만 요거 주기율표 17조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한번 봅시다. 15번 55 내지 60% 구리 함량 니켈 합금입니다. 구리와 니켈 합금인데 구리가 약 반이 좀 넘습니다. 나머지가 니켈입니다. 열전상, 열 온도 재능입니다. 열은 금속에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겠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온도를 측정하는 걸 열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전상 재료는 콘스탄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넬 메탈도 니켈 구리 합금입니다. 근데 요거는 성분 퍼센트가 니켈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 모넬 메탈을 계량한 것이 K 모넬이 있고 S 모넬, H 모넬, R 모넬 등이 있습니다. 이 이제 계량한 모넬이 많은데 강도가 높고 가공성, 용접성, 특히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산 물질 같은 거 이런 걸 보관하고 담는 용기인데 그 대신 이게 니켈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콘스탄탄 위에서 한번 했지요. 저항 재료로 주 성분은 구리 54%, 니켈 한 45% 정도입니다. 계측기, 열전대, 열전상, 400도씨 이하 전열용입니다. 포민바는 포뮤빌로티 인바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인바라는 불변강이라는 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율 고른 약자자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고투자율 합금이고요. 전화성일에 길게 늘어뜨릴 때 이게 축 늘어지도록 않도록 하는 걸 우리 장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선 연속 장하용, 장하 코일용 철심인 더스트 코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코넬은 니켈에 15 내지 크롬, 6 내지 7% 철, 2.5% 정도 타이타늄을 첨가한 내열합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문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니켈 크롬만 한 그 내열합금도 있는데 그걸 니크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니켈 크롬에다 철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철을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보기에 잘 보고 철을 표시 안 해도 니켈 크롬에다 해놓고 내열합금이고 내열성이 좋고 이렇게 나오면은 니크롬이 없으면은 그거는 인코넬이다 하는 거 꼭 알아주시고 900도씨 이상 산화기류에서 산화 생기지 않고 S3년 대기에서도 침식되지 않습니다. 자, 베어링 합금강이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밑에 마찰 계수가 낮아야 되고 저항력이 커야 되고 가격이 저렴할 것, 열 전도도 클 것, 주조성이 좋을 것. 어떤 문제든지 주관식으로 할 땐 말이죠. 구비 조건을 써라 이라면은 생각이 안 나면 뭐 4가지를 써라 했는데 3가지밖에 생각 안 나면 그 외에는 가격이 저렴할 것 이걸 이제 쓰면 좋습니다. 자, 구리, 비철금속에 대한 특성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구리는 비자성체 맞습니다. 체심입방 격자가 아닙니다. 면심입방 격자로 동소변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틀렸죠. 공기 중에 표면이 산화되어 암적색이 됩니다. 전기 전도율이 언다음으로 좋습니다. 구리는 면심입방 격자고 전형성 높고 동소변태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45강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